치과 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과 함께하는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베이스로 하는 기술적 분석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캔들이 이루는 패턴들 중 이전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암시하는 추세 지속형 패턴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의 1장 4강 추세 지속형 패턴 파트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차트 분석 바이블 책을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더라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의 치과 아저씨의 투자 스케일링 채널에 모두 업로드 되어 있는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먼저 핵심 목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전 추세가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5가지 주요 패턴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추세 전환 패턴과 추세 지속형 패턴, 이 둘의 차이점과 구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세 전환 패턴 그리고 추세 지속형 패턴의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추세 전환 패턴이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패턴 혹은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추세 지속형 패턴이란 상승하다가 그대로 상승을 이어가는 혹은 하락하다가 그대로 하락을 이어가는 패턴을 의미하게 되죠. 그 특징상 상승 전환 패턴은 가격이 저평가된 구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가격이 바닥인 구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락 전환 패턴의 경우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 즉 가격이 과열되어 있는 구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의 움직임은 하락했다 상승하는 V자 혹은 W자, 그리고 상승했다 하락하는 역 V자, 역 W자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추세 지속형 패턴은 추세의 중간에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움직임도 이렇게 올라갔다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혹은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가는 이런 번개 모양의 지그재그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러면 추세 지속형 패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패턴은 3법형 패턴이고요. 각각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는 상승 3법,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나타나는 하락 3법형 패턴으로 나뉩니다. 3법형 패턴은 첫 번째 장대 양봉, 하락의 경우는 장대 음봉이겠죠. 먼저 나타난 후에 2개에서 4개 정도의 하라미 캔들이 줄지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흑산병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것도 적산병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장대 양봉, 하락 추세의 경우 장대 음봉이 나타나며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장대 음봉, 약간의 상승, 그리고 장대 음봉, 추세를 이어가는 것이죠. 이는 추세 중간에 나타나는 일말의 휴식을 의미하고요. 장대 양봉, 그리고 장대 음봉이 기존 추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2개에서 4개 정도의 하라미 캔들이 횡보세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혼마 무네이사라는 캔들을 고안한 사람이 같이 고안해낸 패턴이지만 이후에 살펴볼 깃발형 패턴과도 매우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깃발형 패턴도 깃대가 있고 약간의 깃발 모양의 하락 나타난 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유사한 구조를 띠고 있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상승 3법형 패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 3법형 패턴이 출현하게 되죠. 이는 숨 고르기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하락 3법형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 주가, 그리고 하락 3법형 패턴이 출현하며 약간의 숨고르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다시 지속되게 되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요 레벨에서 리테스트가 일어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3법형 캔들의 하라미 캔들은 상승 3법의 경우 음봉, 즉 숨 고르는 하락세, 하락 3법의 경우 숨을 고르는 상승세, 양봉인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작은 캔들 무리는 대표적으로 3개를 꼽지만 2개에서 4개까지도 가능합니다. 적산병 패턴, 흑산병 패턴과의 구분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형성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이딩 뷰에서는 역시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를 사용해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갈림길형 패턴인데요. 상승, 하락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갈림길형의 경우 상승 추세에서 나타난 음봉이 있고요. 음봉 뒤에 갭 상승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감했는데 여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갭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갭 상승을 지지하는 양봉 마무리로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하락 갈림길형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양봉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마감했는데 갭 하락을 해서 여기서 시작하게 되네요. 그리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서 음봉으로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캔들은 두 번째 캔들이 추세를 지속하는 캔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었고 약간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다시 두 번째 캔들을 통해 추세를 지속시키는 것이죠. 반대로 하락세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약간의 조정이 나타났지만
다시 두 번째 캔들 음봉을 통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추세를 지속하려는 마켓메이커들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캔들 중 하나인데요. 마켓메이커란 한국말로는 간단하게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시장을 만들어가는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잠깐 음봉으로 마감했지만 갭 상승 후에 다시 양봉으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승 추세가 나타났죠. 반대로 하락 추세 보이고 있고요. 상승했지만 다시 음봉 그리고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 갈림길형 패턴에 출현했고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갈림길형 패턴의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켓메이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캔들이라는 점입니다. 다음은 삼선 반격형 패턴이고요. 강세 삼선 반격형의 경우 적산병이 나타난 후에 적산병 패턴을 하회하는 긴 음봉이 나타나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점입니다. 약세 삼선 반격형은 반대로 흑산병 패턴이 나타나고요. 상회하는 긴 양봉이 나타났지만 결국은 나중에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진다는 내용입니다. 흑산병, 적산병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인데요. 역시 차이는 형성 위치로 판단해야 됩니다. 강세 삼선 반격형의 경우 상승세 중간에 나타나서 상승을 이어가는 캔들이고요. 적산병 패턴의 경우 하락을 하던 중에 바닥권에서 나타난 후에 상승으로 반전하는 캔들이란 것입니다. 약세 패턴의 경우 반대고요. 이처럼 강세 삼선 반격형 그리고 약세 삼선 반격형의 경우는 역시 마켓메이커들의 스탑헌팅 혹은 인듀스먼트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프라이스 액션 파트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요. 소액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움직임들을 의미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강세 삼선 반격형 패턴이 출현했고요.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매도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는 숏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켓메이커들의 의도는 가격을 유지시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시적 하락 추세 후에 상승 재반전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주가가 관찰되고요. 흑산병 패턴 후에 약세 삼선 반격형 패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장대 양봉을 통해서 일부는 매수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파생상품 시장의 경우 롱 포지션에 진입할 수도 있겠죠. 가격은 일시적 상승 반전을 했지만 이후 하락 재반전을 하여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적산병 패턴과 흑산병 패턴과의 구분은 추세의 바닥 혹은 고가권에서 나타나는지 혹은 중간에서 나타나는지 이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고요. 강세 삼선 반격형을 바보 적산병, 약세 삼선 반격형을 바보 흑산병이라 칭하기도 합니다. 바보 적산병의 경우는 고가를 진입가,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하여 매수할 수 있고요. 바보 흑산병의 경우는 저가를 진입가, 고가를 손절가로 설정하여 숏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패턴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타스키 갭형 패턴이고요. 상승 타스키 갭형은 상승 갭이 존재하고 그리고 음봉의 시가가 양봉의 몸통 내에서 시작하고요. 음봉의 종가는 양봉의 몸통 아래에서 마감되지만 이 갭 상승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타스키 갭형의 경우 하락 갭이 존재하고요. 양봉의 시가는 음봉의 몸통 내, 종가는 음봉의 몸통 위에서 끝나지만 갭이 저항 구간으로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갭 사이에 세 번째 캔들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타스키형 캔들이 갭의 지지 혹은 저항을 받을 때 우리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갭 상승이 보이고요. 음봉이 나타났지만 이 갭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상승 추세를 지속하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주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갭 하락이 나타났지만 이후 양봉이 갭의 저항을 받습니다. 이후에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타스키 캔들과 두 번째 캔들의 크기는 유사한 것이 이상적이고요. 세 번째 캔들을 통해 거래에 진입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패턴은 하락을 지속하는 캔들의 총정리입니다. 온넥, 인넥, 트러스팅 라인 모두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형성 원리도 동일합니다. 첫 번째 캔들은 몸통이 긴 음봉이고요. 이후 개파락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캔들은 양봉이지만 거래량에 비해 상승력이 미약하고요. 이 양봉의 상승 정도에 따라 온넥, 인넥, 트러스팅 라인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는 매수세가 존재하지만 매도세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하락을 지속하는 캔들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개파락이 나타났고요. 양봉이 일어났지만
음봉에 미치지 못합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겠죠. 네, 인내기 연속적으로 출현한 모습이고요. 개파락이 나타났고 양봉이 나타났지만 음봉의 종가와 비슷한 수준의 종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매도세를 뒤집을 매수세가 없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트러스팅 라인입니다. 역시 음봉 후에 양봉이 나타났지만 매수세가 미약했고요. 하락을 지속하게 되겠습니다. 위 캔들 패턴은 간단하기 때문에 LTF에서도 활용도가 높고요. 하지만 캔들 두 개만 보고 무조건적인 하락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 내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추세 중간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캔들 패턴을 통해 추세 지속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추세 전환 패턴과 추세 지속형 패턴의 차이를 캔들 패턴의 형성 위치와 차트 흐름을 통해 구분할 수 있으면 오늘 강의는 성공적으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의 내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내 댓글 혹은 카카오톡 문의방 등을 활용해주세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